환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미래의 환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 또는 수입 기업들이 환율 변동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환율 변동을 어떻게 예측할 거냐,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예측 기법에까지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두 영상을 보시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당장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 변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신문 기사부터 하나 따져보도록 합니다. 2020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소기업의 61%가 환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방법을 모른다.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막연하게 두려워서 등등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 수출업체 A사의 B 대표가 2020년 5월 달에 미국으로부터 조미김 50만 달러치의 수출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야, 큰 금액을 하나 수출했습니다. 50만 달러니까 얼마쯤 되느냐? 석 달 뒤에 달러를 받는 조건인데 금액으로 보니까 현재 그 당시 환율이 1230원이었으니까 그죠? 1230원이었으니까 1230원 곱하기 50만 달러 하면은 대략 한 6억 1500만 원어치의 매출이 예상되는 큰 계약이었죠. 자, 그런데 달러를 언제 받는다고요? 계약하고 석 달 뒤에 받는데 석 달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의 환율이 석 달 뒤에 8월 21일 날의 환율이 얼마가 됐느냐? 1186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이 B 대표가 예상했던 환율이 얼마였죠? 123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가 됐습니까? 1186원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2200만 원 정도의 그죠? 환차 손을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B 대표는 국려지책으로 그죠? 국려지책으로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자금이 유동성이 압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언뜻 쌓여가지고 달러가 100만 불이나 됐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자금은 자금대로 압박받고 돈은 돈대로 환율은 환율대로 손해를 보고 있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문제가 뭐였죠? 석 달 수출 계약을 해놓고 석 달 뒤에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석 달 뒤에 환율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면서 달러를 받거나 달러를 주기도 하죠. 그죠? 이런 환율 변동 리스크가 수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다 보면은 이게 오른 것 같으면 내린 것 같고 내린 것 같으면은 오르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나면 오르고 그러다가 떨어지고 이게 오락가락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면 도대체 환율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가 수출 기업, 수입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죠. 그죠? 자, 이 B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환차손이 났는데, 그죠? 2200만 원의 환차손이 났는데 이 환차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환율이 석 달 뒤에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이 환리스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 달 뒤에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석 달 뒤에 환율이 얼마 될지 안다가 되면 되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 가서 우리 석 달 뒤에 환율을 오늘 미리 정할 수가 없을까요? 석 달 뒤에 환율을 미리 예약하면은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선물한 거래다라고 말합니다. 선물한 거래. 그래서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석 달 뒤에 환율을 미리 정해버리면 그때 가서 환율이 얼마가 되는 간에 우리 환율을 미리 예약했으니까 안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통상 선물한 거래란 것이 현물한 거래와 외환 거래가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현물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요? 현물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현재 환율로 달러를 팔아버리면 되는데 달러 언제 받습니까? 수출 기업의 경우에 이번엔 석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오늘 현재 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가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결국은 석 달 뒤에 달러 받을 테니까 그때 환율로 오늘 환율을 미리 정해 놓는 선물한 거래만이 유일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선물환율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선물환율이란 현물환율, 오늘 현재 환율, 그죠? 아까 얼마였죠? 1230원. 그 당시 환율에다가 스왑 레이트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가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환율이 1230원인데 스왑 레이트가 10원이다 하면은 얼마? 1240원으로 선물환율이 정해지는 거고요. 혹은 선물환율이 1230원인데 스왑 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원이다 라고 하면 얼마? 1225원으로 선물환율이 정해지는 거죠. 스왑 레이트, 통상 금리를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물환율하고 선물환율의 차이를 우리가 스왑 레이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복잡한 내용 다 빼고요. 선물환율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현물환율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123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얼마를 그 스왑 레이트를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정해지죠. 실제 사례를 보시면은 현재 스왑 포인트 실제 사례인데요. 보다시피 스왑 레이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개 현물환율 근처에 올록을 몰리다 보니까 그냥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석 달 뒤에 환율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오늘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미래의 환율을 예약하다 보니까 미래의 환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B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통해서 선물한 거래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5월 달에 은행에 전화 걸어서 우리 석 달 뒤에 달러 받을 게 있는데요. 선물한 거래 하고 싶은데요. 선물한 율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228원을 제시했다고 치자 이거죠. 1228원. 그러면 그 회사 들어보니까 1228원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도 1230원이 현물환율이니까 스왑 레이트 2원을 빼가지고 아마 1228원이 나왔을 텐데 오케이 1228원 합시다 라고 1228원에 체결해버리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왜? 석 달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1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900원 되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은행하고 미리 1228원으로 예약을 해두었으니까 천지가 개벽이 나더라도 1228원이라는 환율은 확정되는 거죠. 그죠?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석 달 뒤에 가보니까 그때 가서 환율이 1186원으로 떨어졌었죠. 그죠? 만약에 이 회사가 B 대표가 달러 선물한 거래를 은행과 예약 안 했더라면 그때 가서 얼마에 1186원에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그만큼의 환차, 그죠? 환차 손이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회사는 석 달 전에 미리 선물한 거래를 했다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환율 1186원 아무 상관없이 당초에 얼마에 환율했죠? 선물환율이 1228원이니까 1228원으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선불한 거래입니다. 선불한 거래가 뭐 하는 거야? 미래 환율을 미리 정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석 달 뒤에 환율을 미리 정하면 되겠네 라고 선불한 거래 하시면 될 텐데, 사실은 선불한 거래 하려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보시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말은 이는 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실천에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 담보 내놔라, 신용보증 뭐 가져와라, 그죠? 또는 뭐 한도가 모자란다 등등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상당히 선불한 거래를 체결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한 10분 배웠는데 그럼 선불한 거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환변동 보험이라는 걸 드시면 됩니다. 환변동 보험. 환변동 보험이란 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는 건데요. 누가? 중소기업체에서 뭐 하려고? 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환율 변동에 따르는 환율 등락에 따르는 환차 손익을 제거해 줘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환변동 보험은 어떤 통화가 가능하느냐? 우리가 웬만한 통화들 다 돼요. 달러, 엔, 유로, renminbi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 수 있느냐? 회사가 신용이 좋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상으로 문제점이 없으면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불한 거래 말고 환변동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환변동 보험은요, 통상적으로 보장 환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보장 환율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결제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B회사, 그죠? B회사가 은행에 갔더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래서 무역보험공사에 가서, 그죠? 무역보험공사에 가서 환변동 보험을 들으라 했더니, 환변동 보험에 들으라 했더니,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시하는 게 보장 환율이라는 걸 제시하죠. 보장 환율. 보장 환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보장 환율이란 뭐냐니까 무역보험공사에서 석 달 뒤의 환율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장 환율 1228원으로 보장해 줬어요. 오케이? 그럼 뭡니까? B 대표는 1228원으로 환변동 보험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뒤에 가서 실제로 내고할 때, 내고할 환율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결제 환율이라고 그래요. 결제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제 환율이 1228원에 비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100원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는 1500원 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장 환율은 1228원인데, 그 당시 결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1186원이다. 우리 예처럼. 이 경우에는 보장 환율이 높을 경우에는 결제 환율이, 내고 환율이 낮아서 기업이 환차 손을 입게 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해요. 수출거래 경우에. 반면에 보장 환율이 1228원인데 결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1250원 돼서 이게 높으면 기업이 1228원보다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환차익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무역보험공사에다가 환차익을 환수당합니다. 이게 이제 환변동 보험의 기본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수입거래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장 환율이라는 게 뭐냐? 보장 환율이라는 것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물환율에다가 스왑 레이트를 더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왑 레이트는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스왑 레이트는 금리차로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뭡니까? 현물환율, 보장 환율은 현물환율 더하기 스왑 레이트 뭡니까? 선물한 거래와 똑같은 거죠. 그죠? 선물한 거래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를 보면은 보세요. 1228원 됐는데 보장 환율 1228원 됐는데 그 당시에 내고할 때 환율이 떨어져서 1186원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금 42원을 받죠. 그죠? 반면에 1228원으로 보장해줬는데 환율이 1225원으로 환율이 올랐어. 결제 환율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22원만큼을 이걸 환수당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그 당시에 결제 환율이 1186원 됐는데 보험금 42원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228원 됐죠. 그런데 만약에 결제 환율이 1250원 되면 22원을 환수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 1228원 되죠. 환율이 올라도 1228원, 환율이 떨어져도 1228원이죠. 미래 환율이 1228원으로 정해진 거죠. 이거는 선불한 거래. 예를 들어 여러분 기업이 은행에 전화를 해서 석 달 뒤에 환율을 우리 얼마 할까요? 1228원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환율이 1186원 돼도 1228원 달러 팔 수 있죠. 1250원 되면 그래도 1228원 달러 팔아야 되죠. 환율이 올라다 떨어져나 선불한 거래로 1228원으로 거래했으면 무조건 1228원으로 달러 팔아야 되죠. 환변동 보험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똑같이 1228원으로 한 거죠. 사실은 환변동 보험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선불한 거래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환변동 보험의 조건을 보면요. 계약 구조로 보면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은행하고 선불한 걸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면서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가서 환변동보험을 들면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을 토대로 은행하고 선불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업이 42원만큼의 보험금을 받으면 이게 무역보험공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어디서? 은행에서 받아서 주는 돈이고 20원만큼을 환차익을 환수당하면 이걸 무역보험공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는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사실상 뭡니까? 무역보험공사가 중개하는 무슨 거래야? 선불한 거래예요. 환변동보험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불한 거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불한 거래나 환변동보험은 좋은 점이 뭐죠? 미래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환율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1228원,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1228원으로 달러의 환율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리스크에도 해방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된다.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은 뭡니까? 환율이 그때 가서 환율이 1250원 돼도 1250원을 달러를 못 팔고 얼마에 팔아야 돼? 1228원에 팔아야 된다는 약점이 있죠. 다시 말해서 환율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추가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회비용의 문제점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있습니다. 뭡니까?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이 뭐냐? 옵션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죠? 선택.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죠. 선불한 거래는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만기에 반드시 무조건 1228원이라는 꼭 1228원 아닙니다만은 선불한 율로 정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만은 옵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28원을 우리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만은 행사 가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팔기로 했는데 달러를 팔 권리를 1228원에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환율이 1,500원 되면은 1228원에 팔아요? 안 팔아요. 그렇죠? 싫어, 안 팔아. 왜? 권리니까. 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팔 권리가 있는 거니까 나 안 팔아. 난 1,500원에 팔래? 라고 안 해. 옵션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1,100원 되면요. 여러분들 1,100원에 팔아요? 1,228원에 팔아요? 1,228원에 파는 게 유리하죠. 그죠? 그럴 때는 뭐야? 나 팔래. 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권리입니다. 좋죠? 공짜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짜로 하는 대신에 뭘 냅니까? 권리를 가진 대신에 내는 돈을 프리미엄. 그죠?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 그 경우에 옵션을 사는 사람, 그죠? 프리미엄을 내죠. 그죠?
이 사람 뭐 가집니까? 권리가 있죠. 그죠? 권리. 반면에 옵션을 파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뭐입니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의무를 가집니다. 옵션은 누가 사죠? 그죠? 기업이 하죠. 누가 팔아요? 그죠? 주로 은행이 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은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수출업체의 경우에 달라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무슨 권리? 팔 권리. 그러니까 팔 권리라는 얘기는 아까 1228원이었던가요? 그죠? 1228원을 우리가 행사 가격이라는데 행사 가격. 만약에 환율이 1,500원 되면 환율이 1,200 이상으로 형성되면 매도할 권리를 안 팔아 하면 그만이죠. 그죠? 반면에 환율이 1,100원 되면 나 1,228원에 팔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은 늘어나는 거고 환율이 오르면 안 팔어 하면 그만이니까 얼마야? 프리미엄만 날리면은 끝이다 라고 보죠. 그래프를 그 보시면은 그죠? 환율이 오르면은 그죠? 환율이 오르면은 프리미엄만 손해보면 되고 실어는 안 할래 하면 그만이니까 반면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나 1,228원에 팔래 하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옵션이 됩니다. 프리미엄을 내죠. 자, 아까 우리가 환변동보험에서 일반형은 선불한 거래와 똑같다 그랬죠. 그죠? 무역보험공사에 취급하는 환변동보험 중에서 그러면 옵션형은 없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는 환변동보험의 옵션형 환변동보험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풋옵션 1,228원에 팔게요 라고 했는데 좀 사실은 이게 환변동보험을 설명하는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요만큼의 그죠? 프리미엄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요만큼의 프리미엄 보험금을 내고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리고 반면에 환율이 오르면은 1,500원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날리고 보험료를 포기하고 보험료가 바로 뭡니까? 이게 프리미엄이니까 그죠? 그걸 포기하고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환변동보험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환율의 하락폭을 전액을 보상하니까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야? 그렇지. 보험료가 비싸. 그래서 보험료를 싸게 낮추도록 만든 게 뭐야? 부분 보장형. 부분 보장형은 뭡니까? 현재 환율이 1,228원이라면 그거보다 환율을 조금 낮게 좀 환율을 1,218원으로 환율을 잠깐 조정하고요. 대신에 아까 같은 경우에 환율이 완전 보장형의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는 만큼 수익이 최대한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부분 보장형은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떨어지면 그 이상으로는 수익이 보험금을 더 이상 더 내지 않는 요만큼만 주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손해는 무한대가 아닌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부분 보장형이라고 합니다. 부분 보장형은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싸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싼데 완전 보장력을 택할 거냐 아니면 보험료가 싼 대신에 부분 보장력을 택할 거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불 보상할 때 나 10억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많이 내야 될 것이고요. 나 뭐 3천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어 보상받는다 하라면은 보험료가 싸죠. 그거는 보험료와 보장금액의 차이니까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거냐는 것은 본인의 회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래 환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정합니까? 선불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또요. 환변동보험의 일반형을 통해 가지고 환율을 정할 수가 있고요. 난 뭐 좀 융통성을 가지고 싶어.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옵션을 선택하는 거. 옵션형 환변동보험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율 예측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환율을 미리 확정하는 방법으로 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려면 선물 환거래를 통해 미래의 환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과 스와프 레이트의 상호작용으로 현물 환율에 스와프 레이트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스와프 레이트는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차이를 말합니다. 선물 환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은행과 선물 환거래가 하기 어려울 때 환변동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변동보험은 선물 환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싼 보험료로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환변동보험에는 결제 환율과 보장 환율이 있습니다. 수출 거래의 경우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낮아 환 차손이 발생하면 환변동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높아 환 차익이 발생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환 차익을 환수합니다. 선물 환거래와 환변동보험의 장점은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이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수출 거래의 경우 프리미엄을 대가로 달러를 매도할 권리를 갖는 풋 옵션을 구입합니다. 풋 옵션을 구입한 업체는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고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프리미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환변동보험 중에서도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수산업계의 수출입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리스크 안전망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환차손 안전망의 경우 환변동보험 보험료 등 업체의 환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사후정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 시스템 big.kpc.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지 모집 중에 있사오니 관심 있는 업체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환차손 안전망 이외에도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수산업계의 수출입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은 환차손 안전망과 동일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02-6300-8702, 8703, 8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